외신 브리핑 화요일 순서입니다. 이제 그리스에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또 유로존 전체 증시와 유로화를 막 흔들기에 나섰습니다. 어떤 상황인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AFP 통신이 보시죠. 지난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유로존의 슈퍼마리오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총리가 된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 아시죠? 그동안 이 추진해오던 개혁안이 난항을 거듭하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죠. 여기에 따라서 유럽 증시 그리고 유로화가 한때 급락을 했다가 조금 회복이 됐고, 대신 이탈리아 증시는 회복이 안 된 채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근데 뭐 이는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의 정치적 압박 때문이기도 하고, 여기에 보시는 표현대로 오늘 뭐 퇴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파퓰리즘이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. 우리나라에서도 좀 뭐 한때 유행어처럼 얘기가 나왔었던 뭐 촛불 시위 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었는데, 여기서의 주장은 그겁니다. 지금 이 표현에 나온 대로 파퓰리즘, 즉 재정적자 감축과 긴축을 추진해야 되는 이탈리아의 현재 상황을 야당 측에서 이거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자다, 이건 다 기득권이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온 것이다, 이런 식의 이거 인기 영합주의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공작 때문이다, 뭐 이렇게 스스로 표현을 한 거죠. 참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양반인 게요, 우리 IMF 때 사실 그런 엄청난 혼란과 뭐 대규모 실업 사태 고통 속에서도 국민들이 뭐 누구 탓을 잘 하지 않았잖아요. 비로소 뭐 IMF 구제자금 다 갚고 나서야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였지? 뭐 이렇게 뭐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언론인들 혹은 정치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던 뭐 그런 건 있었지만은요. 아무튼 이번 마리오 몬티 총리의 사임은 유로존 전체에 불안감을 안겨줬고요. 그동안 개혁과 긴축을 책임지고 이끌어오던 이 총리가 국민의 요구로 사실상 경질되면서 그 이전,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부채와 적자를 막 늘려놨었던 방만 경영자 스타일의 지도자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이탈리아의 이런 재정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이런 유로존 전체의 위기감, 빨간불이 켜졌다, 이런 차원에서 악재로 반응을 했다 이거죠. 자, 정황을 이렇게 들어보셨고요. 다음에 오늘도 역시 중국 소식 좀 들어보시죠. 중국 경제지표가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, 어제는 수출량이 발표가 됐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신화통신입니다. 뭐 지난 11월의 경우를 돌이켜보면은 유럽도 경기 침체가 한창이었고, 뭐 경기 침체다, 뭐 2년 간다, 뭐 이런 이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.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대선 끝나자마자 갑자기 뭐 재정 절벽 얘기가 불거지면서, 이게 물론 뭐 공화당 지지자들과 월가의 작품이다, 유태인의 오바마 2차 길들이기다, 이런 뭐 얘기가 있었지만, 어쨌든 당연히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이 불가피했겠죠. 근데 그런 만큼 이들 이 두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은 보시는 대로 2.9%를 기록해서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한 9% 됐었는데 이거에 한 3분의 1 수준, 그리고 동시에 지난해 같은 기간 11.6% 증가율에 비하면 역시 4분의 1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. 중국 상해지수는 이제 겨우 뭐 바닥 탈출이라고 할까요? 그것도 안 맞죠. 사실은 한 지하 5층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최근에 중국 PMI 제조업 지표라든가 뭐 소비 지표의 턴어라운드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이번이 수출량 증가 부진 소식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죠.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중국 펀드 한번 안 들어본 사람 없을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고요. 아무튼 중국 증시와 경제에 대한 우리 한국 증시와 경제의 민감도를 감안한다면은 앞으로 중국 좀 선전을 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겠죠.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요, 이번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색다른 이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경제학자는 이를 변동성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,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,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미 서부 롱비치와 LA 항구의 파업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주로 아시아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물량의 40%를 담당하는 이 지역이 항구의 파업 사태 때문에 중국 경제지표가 저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. 롱비치 LA 옛날에 가봤더니 생각이 나네요. 어쨌든 저런 이 변동성의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일축하는 경제학자의 의견도 들어보셨습니다. 자, 다음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미국 현지 경제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시죠. 잘 아시는 대로 S&P 500 지수,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500개의 주가를 지수화한 것이죠. 이 구성기업들의 이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. 최근 10년 내
자금 조달 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의 서베이에 응답을 했다네요. 기업 회계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사실상 부채도 자산에 편입되죠. 그런 만큼 또 이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야 설비 투자든 채용이든 뭐 고정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텐데요. 그런 차원에서 연준의 이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 벌써 한 2년째 끌어오고 있고 2014년 말까지 간다고 이미 보증을 해놓은 상태죠. 여기다가 양적 완화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이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제는 이르르고 있다. 이런 분석입니다. 하지만 최근 재정절벽 상황 때문에 미 기업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. 특히 월가, 금융사들은 돈을 쥐고 지금 풀어놓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고요. 우리 예전 한 2009년 한때 유행했던 표현인데 돈맥 경화라는 이런 표현이 딱 떠오르죠.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연준이 지난 한 3년, 4년 동안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미 실제 국민들이 지갑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거를 볼 때 도대체 이 서브프라임에서 빵꾸가 얼마나 크게 났길래 저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걱정이긴 하고요.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과 월가의 화해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이것도 재정절벽에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대를 해볼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였습니다.